자, 도시 내부 구조 성장 이론은 또 요즘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뭐 작년에도 우리 버제스 이론과 호이트 이론 출제했고요. 29회와 우리가 28회는 다 핵심 이론이 출제됐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학자는요, 세 학자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좀 많은데 우리 출제위원 교재는 학자가 3명만 있으니까 3명만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 이론이죠? 거기 보니까 1925년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작년 시험에 이걸 출제했거든요. 뭐 19회 시험, 19회 시험에 처음 나왔고 작년 시험에 또 출제했는데 1826년에 나온 최초의 농업 입지론이 누구? 튀네. 예?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에요. 자, 이 튀넨은요, 이 중심진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이 재배되는 작물을 튀넨은 6가지로 봐요. 6가지. 그래서 이 작물을 재배할 때 뭐랄까 토지를 빌려서 이용하니까 대가, 지대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대 모형이 6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6가지 작물을 재배하니까 6가지 형태의 우리 동심원, 이 지대 모형이라는 게 나와요. 자, 6가지 형태의 이 동심원 지대 모형인데, 이것은 지금 뭐죠?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처음에 어디서 나온 거죠? 독일인데, 이 독일의 농촌 토지에 적용된 이론이거든요. 이걸 응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응용을 해서 작년 시험에 이 농촌 토지에 적용된 이론을 응용해서 어디에 적용했다?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을 한 거예요. 작년에 이걸 출제했거든요. 19회 시험에도 나왔고 작년 30회 시험에 나왔는데, 그 나온 이론이 누구? 우리 버제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우리 도시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버제스에 뭐가 나오냐면 동심원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뭐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전개를 한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60번 문제 보시면은 자, 미국의 도시사회학자인 버제스가 주장을 했고,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뭐 친위, 경쟁, 천위 등의 과정으로 설명한대. 그래서 이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을 무슨 입장에서? 도시 생태학, 도시 생태학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가 어떤죠? 우리가 어떤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침입. 그리고 기존의 원주민과 뭐한다? 경쟁을 해서 그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게 뭐죠? 천위. 이게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이론, 누구 이론? 동심원 이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박스 문제는요, 이런 거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19회 시험에 이런 형태로 한번 출제를 했어요. 23회와 29회는. 자, 61번. 도시 성장 이론 중에 하나인 동심원 이론과 거리가 먼 걸 묻는데, 자, 핵심이 하나거든요. 이 버젯은 핵심이 하나, 뭐죠? 중심, 업무, 지구. 요 핵심 요거 하나. 근데 여기서 밀려나서 퇴폐지구를 형성하는 두 번째가 무슨 형태? 점이지대. 점이지대. 그리고 공장에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 지역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상층 이상이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 그리고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데 위성도시를 형성하거든요.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우리가 통근자 지역. 이렇게 5개의 지구가 형성돼. 그 중에 우리 시험에는 3번 나온 게 점이지대가 3번. 점이지대가 몇 번째? 2번째 동심원.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출제위원들이 이 점이지대를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단일 핵심, 중심 업무지구 맞고요. 시카고를 대상으로 해서 맞고, 중심 업무지구가 단일 핵심이죠? 맞고, 튜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했잖아요. 맞는 지문인데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도로망, 뭐 교통망, 도로망이 나오면요. 요거는 관계없어. 요거는 호이트 이론이에요. 1번 정답. 여러분, 버제스는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도로, 교통수단의 발달이 이 동심원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져. 그러니까 도로망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정답. 62번 틀린 건데 동심원입니다. 공간 형상을 도시 생태학적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맞고요. 1920년대 독일의 도시를 대상으로, 독일의 도시가 아니라 뭐죠?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2번 정답. 3번 도시 사회학자인 버제스가 제시한 이론이고, 거주 지역의 변화와 이 사회적 공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고찰한 이론입니다. 도시 내부의 기능 지역의 분화 형상을 이렇게 뭘로 나타낸다? 동심원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몇 개로? 우리는 5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우리가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한 학자입니다. 자, 6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 금융 등의 중추적인 시설이 집적되어 있다. 모여있는 그 지대는 어디? 핵심이잖아요. 뭐? 중심, 업무지구, CBD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64번 문제.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2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 유인력이죠. 유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기억은 누구 이론? 레일리.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중력 모형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 기억을요 29회 시험은요 뭘로? 인구는 반비례로 출제했고요, 거리 제곱 뭘로? 비례로 바꿔서 출제했어요. 29회 시험은. 지금 이게 이 지문이요 벌써 이게 한 5번 출제했는데, 그래서 25회 시험 출제했고 또 29회 시험에 또 최근에 출제를 한 거예요. 또 22회 시험에도 나왔죠. 그래서 시험에 5번 출제된 지문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2번째, 도시 내부의 공간 형상을 도시 생태학, 여러분 이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설명한 건 누구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래서 2번째는 틀렸고, 3번째, 동심원 이론이고, 3번째, 고소득층에 주거지는 교통노선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죠. 교통노선, 교통망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 좋은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호이트의 선형 이론. 자, 도시 공간의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이 몇 개의 분리된, 이산된, 흩어졌다, 분리된, 이산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선장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된다는 이론. 누구?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따라서 5번 지문이 정답. 항상 개념은 많이 내니까 우리가 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5번, 동질적인 토지 이용은 도심에서 시작돼. 이렇게 동질적인 토지 이용은 이렇게 도심,
뭐죠? CBD, 중심 업무지구, 요 도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점차 교통망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잖아요. 교통망을 따라서 확대돼서 이렇게 원을 변형한 이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심에서 이렇게 방사됐는데, 이게 원을 변형한 모형, 무슨 모양? 지금 형태 무슨 모양이죠? 부채꼴 모양이지 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원을 변형한 모형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호이트 이론은 뭐죠? 선형 이론. 자, 이거 뭐 호이트 이름만 뜨면 뭐 나와야지 뭐. 자, 이것을 번영했다. 이 동심은 원을 우리가 변형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누구 이론? 호이트. 호이트는 언제?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이건 1939년에 나타난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래서 여러분, 호이트라는 말이 나오면요, 항상 교통망에 동질적인 토종이 이렇게 도심에서 시작이 되는데, 교통의 축, 뭐 하여튼 교통이란 말 떴다면 누구? 호이트야. 이 교통망, 교통의 축을 해서 도심에서 이렇게 방사되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 선형. 여러분, 선이 뭐죠? 선은 부채꼴 선자예요. 한자로 쓰면 부채꼴이고, 형은 모양 형자. 부채꼴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쐐기. 요걸 웨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스케이트 타다 보면 그 날 보세요, 밑에. 그게 그런 모양이 이런 형태거든요. 쉐이크를 웨지라 하거든요. 우리 김연아 선수 할 때도 웨지 많이 하는데, 그걸 쐐기 형태라고 해요. 쐐기 형태. 웨지. 쐐기가 웨지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합니다. 용어가 좀 쐐기라는 말이 잘 안 오는데, 우리 스케이트 요 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웨지라고 합니다. 웨지. 우리가 6번 문제로 갑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동심원 이론의 공간 구조, 요거는 최초잖아요. 최초니까 항상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항상 주의해야 할 건 점이지대가 몇 번째? 2번째 있다는 걸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지문이 되겠고, 2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고소득층에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 여기 포인트죠.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좋은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고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도시 내부를 이렇게 동심원, 동심원과 무슨 형태? 쐐기 형태. 쐐기, 우리가 모양의 섹터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블록별, 우리는 평균 지대의 분포, 패턴, 유형을 우리가 관찰한 이론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쐐기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자, 호이트가 관찰한 도시 공간 구조는 수송비 또는 교통비라고 돼요. 수송비, 교통비의 차이에 따르는 공간 이용의 분할하는 측면에서 단핵 도시 모형과 개념적 우리가 공통점이 많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통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망이라니까 교통의 노선을 축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비죠. 이 교통비 번역이 트랜스포테이션 번역을 수송비 또는 교통비로 번역하거든요. 농촌일 땐 수송비, 도시일 때는 뭐 교통비로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의 번역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수송비보다는 교통비가 좀 낫겠지. 자, 5번 다핵식 이론에서는 다핵을 발생시키는 이유로 유사 활동 간의 분산의 동그라미, 분산이 틀렸죠. 자, 여러분, 1945년에 나타나서 이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는 핵심이 요거 하나거든요. 핵심이 하나인 걸, 요걸 이제 이 정도 오니까 도심의 기능이 분화가 돼요. 전문화가 됨에 따라서 도심과 뭐가 나타나? 부도심. 부도심이 떴다 하면 다핵이에요. 그래서 누구 이론? 해리스와 누구? 올만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핵심이 이번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여러 개 있다. 다 핵심 이론.
이때 이 다핵이 발생시키는 요인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중에 거기 이제 나온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유사활동, 동질적인 활동이거든요. 자, 동질적인 활동 또는 유사활동은 상호 모여야 돼. 집합, 모여서 집적. 여러분 우리 공업 입주의 집적은 뭐예요? 한 장소에 모이잖아요. 집적에 따른 뭐를?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한 장소에 모여서 집적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적하는 경향이 있어. 집적 지향성. 분산이 아니다. 집적 지향성.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이질적인 활동. 자, 여러분 이번 동질적이 아니라 서로 무슨 활동? 서로 다른 이질적 활동은 집적에 따른 뭐가 발생한다. 이거는 집적하면 안 돼. 이질적이니까 한 곳에 모이면요 집적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발생해? 불이익이 발생을 해요.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상호 뭐 한다? 분리가 돼. 상호 분리돼. 한 장소에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입지적 측면에서 뭐가 발생한다? 한 장소에 모이면 안 되니까 양립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비양립성이 나타난다. 비양립성. 요 두 개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죠. 그래서 5번 정답. 자, 68번 문제를 한번 가겠습니다. 자, 틀린 걸 묻는데 동시몬 모델은 1925년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버제스가 제시한 도시구조 모델로서 시카고를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도출된 경험적으로 도출된 모델인데 최초의 이론, 최초니까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최초니까. 순서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2번 동시몬 모델에서 도시 경계 요겁니다. 요 파란 선 보세요. 여기 파란 선이 도시 여기 경계선이야. 파란 선이 경계선 밖으로 갑니다. 경계선 밖에 있는 지대로 주로 주택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위성도시가 발달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양호한 고속화 도로나 철도축을 따라서 고급 주택가 산재 흩어져 있는 거 뭐죠? 통근자 지역. 자, 여러분 미국 우리 이런 이론 다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발달한 이론인데, 자, 미국의 대표 중에 하면 뉴욕이죠. 뉴욕. 예? 뉴욕인데, 자, 뉴욕이 전 세계로 보면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1위야. 뉴욕이 비싸거든요. 1인데, 자, 근데 뉴욕 하면 요즘 생각나는 게 뭐죠? 가장 비싼데, 예? 요즘 뭐다? 코로나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죽어간 도시야. 왠지 아세요? 뉴욕의 슬럼가가 70%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동을 못해. 돈 있는 사람은 이동을 가는데 이동을 못해요. 그 유명한 도시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병원 가면은 예? 일주일 입원하면은 1억이 나오는데 죽어야지 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미국은 입원 일주일 하면 1억이에요. 돈이 없잖아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의료보험 체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 그냥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뉴욕의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얼마? 20% 정도 폭락을 했어. 왜?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요즘은 왜 떠나도 관계없냐면 요즘에 휴대폰,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뉴욕의 증권거래소라든지 이런 건 다 이제 휴대폰으로 가능하니까 떠나도 관계가 없다. 옛날하고 달라요. 집중되는 거하고. 그래서 지금 뉴욕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서울 가격은 폭락을 안 할까요? 예? 휴대폰이 있는데 예? 그 폭락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런 걸 도시를 볼 때 연구를 해야지. 폭락 못하는 이유. 예?
예?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폭락 못하는 이유는요. 서울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어. 예? 그래서 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일자를 찾기 위해서 전부 서울 수도권을 집중하고 있어요. 지방이 없거든 일자리 자체가. 예? 그러니까 지방이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산업. 산업이 있어야 돼요.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산업도 제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예? 그래서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데 그 우리 행정수도 옮긴다고 뭐 나오는데 미쳤어. 왜 미친 줄 아세요? 그게 이게 무슨 어떤 시그널에 따라서 온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의 불만을 옮겨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지. 왜 그러냐면요. 과천 보세요. 뭐 있다고 뭐 했나? 옮겨가봐. 아무런 없어. 산업이 가야지. 산업. 산업이 있나? 그러면 어디 가야 돼? 판교를 옮겨가야 돼. 판교 전체로 옮겨가면 돼. 그런데 문제는 되나요? 네? 그래서 잘못 포인트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정책 잡은 사람들이 80년대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은 벌써 40년 지났는데 사고는 80년대, 사회는 엄청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조업은 무너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제조업 필요 없는 시대가 왔는데 상격을 담았어요. 여기 보세요. 테슬라를 보세요. 그를 비판했던 사람 지금 테슬라가 1등이잖아 자동차. 현대자동차 5년 안에 다 무너져 기아하고. 왜? 테슬라 보세요. 앞으로 전기로 가는데 지금 전 세계가 테슬라 열풍인데 현대 기아 이제 5년 안에 다 무너져. 뭐 볼 거 없어 제조업은. 그러니까 왜 이런 행냐? 벌써 아직도 우리나라는 과거의 산업에 딱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봤잖아요. 공부 1등 필요 없어. 꼴등이 필요한 시대야. 예?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뭐를 어떻게 했냐? 예? 어떤 분이 앞으로 미래의 산업에 제일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산업이 뭐냐? 딱 한마디 했어. 장례사. 그리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뭐냐? 변호사. 예? 판사 다 없어져. 왜? 지금 어때? 법 조문을 지들 멋대로 해석하잖아. 근데 AI로 들어오면요, 법 조문에 따라 딱딱 해석하니까 주관이 개입이 안 되지.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변호사야. 전 세계 판례를 다 이제 AI로 가지고 딱 변호하는데. 두 번째는 뭐죠? 아까 했잖아. 변호사 없어지죠? 은행 직원이 없어져. 예? 앞으로 은행 직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은행 통폐합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빠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그래도 현장에 가야 돼. 임장을 해야 되니까. 예? 이건 변호사도 못해. 아니 현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없어진 직업이 공인중개사. 빨리 합격하시고. 아니 누가 얘기를 묻더라고. 그 공인중개사 없어질 직업인데 없어지긴 없어지겠지. 근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는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 누가 얘기를 물어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게 시차가 있어요. 없어진 직업에 제일 먼저 뭐 어떤 직업이 없어지냐.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진 게 학교가 없어져. 대학교. 트럼프가 왜 그 얘기하냐. 인터넷 하면 이제 끝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이제 지금 대학이 200개 넘는데요. 대학교가 다 한 90%가 없어집니다. 왜? 인터넷 때문에 오고 나서 미국에서 인터넷 가서 영어만 되면 들으면 되니까 그만큼 이제 바뀌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자식분들 키울 때요 컴퓨터 잘하면은 1등이야. 앞으로 머리 똑똑한 게 1등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꼴등이 돼요. 앞으로 시대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한테 와서 중학교 2학년 학생 이번에 강남에 와라 해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너가 필요 없다. 부동산 하는 게 최고다. 의대 가려고 하다가 바꿨어. 전교 1등인데.
의대 필요 없다. 앞으로 필요. 너 의대 가서 뭐 하려고? 그게 웃기더라고요. 의대도 망하는데 병원도 망하는 시대인데 병원을 컨설팅하는 직업을 가는 게 안 낫나? 부동산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괜찮네. 그래서 항상 아까 했잖아. 도시는 발전한다. 어떻게 발전하느냐.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미래는 어떻게 발전하냐. 이걸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하실 분은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 앞으로 바뀌니까. 자, 그래서 요즘 출제위원들이 그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거기 침입과 경쟁, 천위 과정으로 보고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뭘로? 동심원상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가 확대된다고 보는 이론은 동심원 모형 맞고요. 자, 선형 모형은 1939년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누구? 호이트인데 미국의 몇 개? 여러분 시카고는 하나의 도시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일반화에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이트는 몇 개 도시? 미국의 142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수립한 이론입니다. 자, 5번 선형 모델에서는 도심으로부터 교통의 축, 아까 얘기했죠. 요 교통의 축, 요 교통의 선, 교통의 축을 따라가는데 교통축이 나오는 누구 이론? 호이트. 접근성이 달라지고 토지 가격이 달라지므로 주택지대의 구조는 교통축을 따라서 선형,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는 이론이 누구 이론? 호이트. 하여튼 교통의 축, 교통망, 부채꼴 모양이 나오면 누구 이론? 호이트.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70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것을 묻는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생태학적인 과정 어떻게 돼요? 거주지가 핵심에서 이렇게 분화되죠. 여기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해? 침입이잖아요.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 침입, 기존의 원주민과 경쟁,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뭐? 천위.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통해서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이 기능적으로 분화되는데 그 모양이 몇 개? 5개 동심원상으로 분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어떻게 돼? 맞는 지문. 2번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도시가 그 도시 내에서도 수개,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 다핵이니까 핵심이 여러 개 있다 이런 얘기죠. 분리된, 이산된 핵심. 자,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그 중심에서 요 중심 업무지 그죠? 여기서 뭘로? 동심원상으로 분화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 몇 개로 분화? 5개의 지구로 분화된다. 5번 네 번째 다핵심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동심원 이론을 하니까 틀렸죠. 순서 보세요. 요거 2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론이 아니야. 여기 제일 최초. 이게 2번째, 3번째.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수용한 게 누구 이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야. 그러니까 틀린 지문 몇 번? 4번이 정답. 순서만 알아도 뭐 바로 나오죠. 5번 선형 이론은 도시가 교통망의 동그라미,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70 우리가 4번 문제로 갑니다. 뭐 이제 이론 핵심만 잘 보시면 되니까. 자, 도시의 공간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소도시, 소는 뭐죠? 작을 소자잖아요. 작은 도시잖아요. 소도시에서는 주택, 상점, 공장, 관청이 혼재하여 용도 지역이 미분화된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농촌에 가면은 농촌 옛날 한 50, 60년 가면 농촌에 다 그 가면은 우리 읍내 간다 하면 다 모여 있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어떻게 돼요? 혼재되어 있던 것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뭐가 돼? 분화되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집중된다는 얘기죠. 주택가, 이런 공장가 이런 식으로. 자, 1번 맞고 2번 은행, 백화점, 호텔 등은 도시의 중심부를 모인다는 얘기예요. 구심점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도심이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택, 공장은 도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가가 싼 외곽으로 가요. 주변 지역에 원심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원심적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맞는 지문. 3번 도시 공간의 구조는 토지 가격, 지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도심부는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 있는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고 도시 외곽 주변부는 낮은 지가를 부담하는 건물이나 시설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고 도시 내부에서는 이 지역의 분화 형상이 나타나는데 무슨 용어? 지역 분화 형상이 이 생태학적인 용어가 나와요. 아까 했죠. 집심, 모인다. 분산되는 이심, 뭐 이런 용어. 집심, 거기 이심, 전문화, 분리, 침입, 천이, 흡수 이런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가 나타나요. 맞는 질문이고요. 자, 5번에 도시 내부에서 지역의 분화가 세분화되면은 상업지역은 고도상업지역, 중고도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세분화되느나 이 주거지역은 오히려 단순화된다 하니까 틀렸죠. 여기 주거지역도 뭐다? 전용 주거지역, 어떻게 돼?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으로 또 주거지역도 뭐예요? 세분화가 됩니다. 당연히. 단순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가 된다. 5번 정답. 이건 상식으로 풀어야 돼. 이런 거는. 자, 여러분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기본 개념만 잘 아시면 돼요.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대, 지가 이론이 또 계속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지대 이론이 처음 나온 때가 이제 지대가 나올 때가 여러분이 고전학파인데 영국에서 나타나거든요.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있어요.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1700 중세는 없잖아요. 그때 영주, 농노 이런 시대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토지를 빌려서 소장농이 경작하면서 토지 빌렸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지대라는 용어가 처음 나와요. 렌트라는 용어가. 그래서 언제? 거의 100년간의 이 시대를 고전학파의 시대인데 이때 처음 우리가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지대라는 용어가 처음 나타나요. 지대. 그러니까 나온 용어가 얼마 안 되죠. 중세는 없잖아요. 이 농노 그때는 어떻게 돼? 대토지 소유한 영주들이 뭐 하니까 예? 지대라는 용어가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77번 문제 보시면은 틀린 거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우리가 생산비, 즉 비용인가 비용이 아닌가 여기에 핵심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비용인 것은 신고전학파, 비용이 아닌 것은 뭐 누구? 고전학파. 비용이 아닌 건 고전학파.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자, 밑줄은 구별하지 않았으면 밑줄. 이게 틀린 지문인데, 자, 고전학파는요, 토지, 자본, 노동이 있는데 이걸 구별합니다. 토지, 자본을 뭐 했다? 구별한다. 구별하지 않았으면 하니까 틀렸어요. 구별합니다. 토지는 뭐죠? 지구가 생성되면서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자,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물건으로서 토지는 사용하도 소모되지 않죠. 영속성의 특성이 있어. 그런데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된 기계와 같은 자본은 사용함에 따라 기계는 소모될까 안 될까요? 되죠. 이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전학파는 그래서 토지 자본을 구별합니다. 그게 2번인데 지대를 뭘로 본다? 지대는 요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우리는 발생한 총 생산물이 있겠죠. 이 총 생산물에서 뭐를 뺀다? 총 생산물에서 자본 노동에 대한 대가, 총 생산물에서 자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빼요. 지불하고 남은 뭐다? 뭐만 빼? 토지가 남잖아. 요 잉여 뺀 나머지 이 잉여를 뭐로 본다?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뭘로 본다? 지대야.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져. 근데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는데 지대는 아까 했죠.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가미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노력이 아닐뿐 노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주어진 소득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소득? 여러분 쓰기는 너무 잘 쓰는데 근데 써놓고요 해석이 안 돼. 요즘 여러분 불로소득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 부모님한테 탁 물으면 아들이 물어보면 불로소득 해석이 안 돼. 큰일 납니다. 아니 불로소득 쓰는데 해석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얻는 소득이다. 그걸 해석이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들한테 딸한테 욕하지 마세요. 본인이 해석 못하면서. 요즘 얘기 많이 하죠.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는데 왜 불로소득인가 물으면은 해줘야죠. 그게 왜 불로소득인데 이렇게 물어야지. 내 노력에 의한 소득이다 해야지. 왜? 정보 얻었잖아요. 정보 얻기 위한 그것도 노력이잖아요. 그게 왜 불로소득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 정보를 얻지 못한 사람이 바보지. 지금은 정보잖아요. 주식이든 뭐든.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완전 우리나라 이상해. 다 불로소득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불로소득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 불로소득을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준재. 그래서 이때는 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중점, 요게 중점구나. 언제? 벌써 2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은 이론 성립도 안 해요. 근데 지금 이상한 이론 갖다서 붙여놓은데 지금 이게 200년, 지금 1776년, 벌써 150년, 200년 전 이론입니다. 안 먹히죠. 그때 당시 경제하고 다른데.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이론이 발전됐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과거 이론을 가지고 현재 부동산 정책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3번에 리카도는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 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 데비드 리카도. 대표적인 학자야. 리카도는 뭐가 나온다? 학자 이름과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차의 지대살. 자, 영국입니다. 이때 당시 영국에서는 그때 당시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인클로즈 운동이 나타나는데 농업용 토지야. 이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는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비옥도가 좋은 토지도 있고 나쁜 토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뭐를 본 거야? 비옥도. 이 농업용 토지에 이 비옥도가 뭐가 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럼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생산량이 많을 것이고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생산량이 적겠죠. 그러니까 생산량 하면요. 단위 면적,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농업용 토지의 수확량이 바로 생산성인데 이 생산성의 차이다. 그럼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요. 말을 좀 바꾸잖아요. 생산성인데 이걸 말을 바꿔요. 단위 면적당 농업용 토지의 수확량 하니까 한 번도 또 안 들어봤다 하면 골치 아픈 거야. 그게 생산성인데. 예? 아까 뉴스 많이 나오죠.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 막 나오죠. 생산성이란 말도 모르니까 설명 못해.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졌다. 생산성이 올라간다.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생산성이란 말을 모르니까 단순히 여러분 추상적으로만 알 뿐이지.
농업용 토지는 아까요. 1제곱미터다 노동력이 투입됐을 때 그 생산되는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뭘로 본다? 생산성. 이 생산성의 차이가 결국 뭐를 가져온다? 예? 토지를 이용한 대가. 예? 지대.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인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게 리카도의 핵심.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비옥도를 중시한 거예요. 비옥도, 리카도는. 자, 네 번째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인데, 자 여러분 마르크스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마르크스의 막스라고 하거든요. 막스라고 하는데, 마르크스는요 책을 5권짜리를 내거든요. 그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자본론이라는 유명한 교재예요. 예? 그 우리 외국 영국이나 이제 유럽에 가면요, 대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 읽어야 될 책이 자본론이야. 그걸 알아야 뭘 알아? 자본주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제일 먼저 읽는데, 예? 우리나라는 요거 읽으면 큰일 나. 옛날에 잡혀갔어.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절대지대는, 요 차액지대에 대비해서 자기는 절대지대설을 주장해요. 절대지대설. 그럼 시험 문제는요, 절대지대, 차액지대 요게 뭐냐? 요거 29회 시험에 냈거든요. 개념이 뭐냐? 그럼 절대지대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마르크스는요 토지를 국공유화를 주장을 했어요. 왜? 자본주의를 연구하다 보니까 국공유화를 해야 된다 주장을 했는데, 지금 국공유화된 국가가 있어요? 토지가? 국공유. 중국 국공유 됐잖아요. 중국은 여러분 건물을 토지는 국공유 됐고 뭐야? 건물의 지상권만 거래가 되는 거지. 응? 그래서 문제는 아까 했잖아요. 국공유화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이제 연구하면서 그걸 만든 거야. 반대로요. 국공유화 주장한 게.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는 뭐가 됐어요? 사유화됐잖아요. 사유화됐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 자체.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걸 본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 소유 자체가 뭐를? 지대를 뭘로?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바로 토지 소유 자체,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게 누구? 마르크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어디 갔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을 하는데, 따라서 한 개지 또는 한 개지 범위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한 대가 달라 하면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개지 범위 밖에서도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지문. 진짜 많이 나오는 지문. 자, 그리고 5번에 튀넨의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은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다. 자, 여러분 위에서 보세요. 비옥도가 동일하면요, 생산성도 같고요, 지대도 같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 가봤더니, 현장에 가봤더니 비옥도는 같은데 지대는 동일해야 되는데 지대는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발생해요. 왜냐? 이걸 리카도는 설명 못해요. 왜? 그걸 설명한 학자가 누구? 우리 튀넨이다. 왜? 리카도는 토지에 뭐를 경시했다?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 그래서 시험 문제 29에 나왔잖아요. 리카도는 비옥도를 중시하고 뭐는 위치를 경시했다. 이걸 시험 문제 어떻게 냈어요? 비옥도는 무시하고 위치를 중시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위치 문제를 뭐 했다? 경시했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누가? 튀넨은 이 리카도는 아까 뭐를 했어요? 리카도 이론은 위치 문제를 경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뭔다? 첨가시킨 거야, 위치를. 그래서 리카도
이론에서 위치를 경시했기 때문에 이걸 첨가시켜요. 그래서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니라 또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개념, 위치 지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바로 누구? 튀네. 그래서 위치 지대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튀네의 이론을 일명 또 뭐라고 한다? 위치 지대설이라고 한다. 얘기해요. 자, 79번 문제로 갑니다.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전 학파에서는 지대를 기회비용 성격, 고전 학파는 지대를 기회비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고전 학파에서는 지대를 잉여, 기회비용이 아니라 무슨 성격? 잉여의 성격. 그래서 1번 틀린 집, 1번 정답. 기회비용이 아니라 잉여. 자, 2번 리카도는 토지는 제한되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되며 토지 비옥도가 다를 것을 전제로 차액지대설을 설명하고 있다. 자, 이것도 한 3번 출제했거든요. 리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2가지를 보거든요.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우리가 희소성, 비옥도가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유한하다. 토지에 있어서의 유한. 농업용 토지가 유한하다는 뭐가 있다? 희소성. 희소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앞에 붙이면 뭐죠? 비옥한. 요거 붙이면 되겠죠.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에 비옥한 토지가 유한,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수학. 여러분, 여기 1제곱미터, 이 단위 면적당, 요게 노동 한 사람, 2사람 투입함에 따라 총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일정한 단계를 지나면 오히려 총 생산량의 증가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뭐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이 2가지를 보는 거죠. 요거 벌써 3번 출제를 했어요. 3번 알프레드 마샬은 단기에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의 힘이 재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에는 뭐가? 생산 비용이 재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마샬은 수요 공급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4번째, 고전학파는 생산비 가치설에 중점을 둔다. 고전학파는 생산비에 중점을 둬요.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생산비 가치설에 우리가 이론적 바탕을 두고 뭐에 중점?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가 잉여가 아니다. 뭐다? 토지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자, 신고전학파 19세기 후반에 나오죠. 자, 19세기 후반 1890년에 나타나서 1900 대공황이 발생하기 이전까지가 신고전학파인데 이때는 토지, 자본, 노동인데 이때 토지, 자본은 구별하지 않는다. 왜 구별하지 않느냐 하면은 토지도 생산물 가격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뭘로? 생산 요소.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다 뭘로 본다? 생산 요소로 봐요.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는 이 토지를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물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자, 8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카도는 위치의 차이가 하면 안 돼. 여러분, 리카도는 아까 늘 핵심이 위치 문제를 뭐였다? 경시했다. 꼭 기억해야 돼.
위치를 경시했어요. 그 위치의 차이하면 안 되죠. 뭐 비옥도의 차이지.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발생한다는 차액지대설을 주장합니다. 1번 정답. 자,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절대지대설을 주장했고, 알프레드 마샬은 이 고전학파의 지대, 자, 이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요. 확대해서 나온 게 뭐죠? 알프레드 준지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고전학파의 이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무슨 개념? 준지대, 지대에 준한다. 우리 준부동생 배웠듯이 요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튀네는 중심지로부터의 거리관계로 지대의 차이를 설명하는 뭐들 있죠. 여러분, 중심지로부터 거리관계에 따라 뭐가 차이가 난다? 수송비 차이가 발생하죠. 이 중심지로부터의 농업용 토지 거리관계로 인해서 수송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수송비 차이가 뭐를 가져오죠?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입지교차 지대설을 주장을 합니다. 자, 5번 헤이그는 지대와 교통비, 여러분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했어요. 자,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켜서 나온 이론이 바로 누구 이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이때 마찰 비용은 뭐의 합? 우리는 지대와 교통비 합. 여기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갑니다. 중심지인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하락을 하고, 반대로 중심지로부터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교통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86번.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전학파는 농산물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토지를 자본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고전학파는 요 얘기거든요. 고전학파의 얘기는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 생산물 가격이 바로 농산물 가격이죠.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뭐한다?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기 1번이고 2번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뭘로 봤다? 생산 요소의 일종으로 보았고, 지대 상승이 뭐다? 생산 요소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 우리 지대 상승이 비용이 상승하니까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맞는 질문. 자, 3번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비옥도의 차이를 중시했으나 위치는 중시하지 않았다. 맞죠? 네, 3번 질문 상당히 중요하고요. 4번 튀네는 비옥도의 차이보다는 뭐를 중시한다? 위치를 중시하여 이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지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5번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리카도는 뭐죠?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뭐라고 해?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라고 해. 근데 열등지 중에 열등지를 앞에 최열등지라고 해. 이 최열등지를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한계지라고 해. 한계지. 그래서 한계지는요,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야. 토지 생산성이 가장 낮은데, 이때 리카도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뺐다? 생산비를 뺀 것을 지대인데, 최열등지에서는 뭐가 돼요? 최열등지에서는 토지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보니까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서로 같아요.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같기 때문에 요 두 개 같으니까 지대는 제로. 그래서 최열등지인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제로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5번 정답. 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좀 주의 좀 하셔야 되겠네. 자, 88번 틀린 것. 해리스 울만의 다핵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 이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은 뭐한다? 직접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니까 뭐? 직접 지향성을 다핵 입지 발생 요인으로 하나로 본다. 맞는지는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인데, 자, 또 누구 이론? 튀넨의 이론을 어디에 적용한다? 농촌 토지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 윌리엄 알론소의 뭐가 돼? 입찰 우리가 지대에서. 여러분 원래 입찰 지대는 29회 시험에 또 냈죠? 근데 입찰 지대 곡선이 원래 좀 중요해요. 개념. 입찰 지대 곡선이 원래는 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 이 얘기거든요. 자, 알론소는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지죠. 근데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A 산업, B 산업, C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인데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 여기까지는 A, 여기서는 또 B, 여기서는 또 C. 이제 가장 높은 부분을 밑에서 앉는다는 의미에서 안을 포야 포락선, 엔빌로프 커브라고 하거든. 포락선.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한 뭐라고 한다? 포락선인데 가장 높은 의 밑줄. 자, 2번 개념 원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개념이에요. 3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 교통비와 뭐를 지대를 뭘로 본다? 마찰 비용으로 보는데 문제는 교통수단이 양호하면 어떻게 돼? 교통수단이 양호하면은 뭐가 전략돼? 교통수단이 좋으면은 교통비가 전략되겠지. 교통비가 전략되는데 이것을 뭘로 지불한다?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고 보는 이론. 누구 이론? 헤이그 이론. 자, 4번 니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의 발생 원인을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에 따르는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 이게 뭐죠?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를 뭐라고 해? 생산성의 차이. 줄여서 생산성의 차이로 파악을 합니다. 자, 5번 알프레드 마샬은 일시적 밑줄,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가 아니라 뭐다? 준지대. 예, 파레토 지대는 경제지대입니다. 경제지대가 아니라 준지대입니다. 마샬. 일시적입니다. 영구적이 아니라 뭐다? 일시적. 자,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 94번 문제로 갑니다. 자, 기억 봅니다.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 자,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면요. 이게 뭐죠? 수요와 공급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잖아요. 이때 그럼 이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한 이게 바로 이 면적이 뭐가 돼? 총수입. 이게 실제로 얻고 있는 이게 총수입이에요. 여기서 뭐다?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전용수입은 요겁니다. 작년 29회 시험에 전용수입 개념 출제했거든요.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하면 나는 최소 요만큼 받아야겠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제공했을 때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 이걸 전용수입이야. 그러면 이 부분 균형 거래량까지 요 빨간 부분의 이 면적이 무슨 수입? 전용 수입. 그럼 총 수입에서 이 전용 수입을 초과한 어느 부분? 이 부분, 이 삼각형의 이 면적을 뭐라고 한다? 이게 바로 파레토 지대, 뭐 경제 지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은 경제지대의 개념, 파레토 지대라고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인간이 만든 기계 등의 자본 설비에서 생기는 소득. 요거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단기에 동그라미, 단기적으로 생산 요소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정 요소에 대한 수익을 의미하죠. 뭐다? 준지대의 개념. 예, 단기적으로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 등을 제공한 대가를 뭐라고 한다? 준지대라고 보는 거다. 이 개념 시험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최근에 준지대가 4번 출제를 했어요. 준지대. 누구 이론? 마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 리카도, 마르크스, 튀네. 요거는 진짜 제일 많이 나오고 여기다가 마샤. 또 누구? 알론소. 그리고 헤이그. 네? 그리고 파레토, 경제지대. 이 정도 알면은 시험 문제 충분합니다. 핵심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지대이론 원래 한 문제 출제합니다. 자, 잠시 쉬고 정책 이론 들어갑니다.